좀 할 것들이 좀 어려워서. 봅시다. 오늘 하실 것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예요. 근데 잠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런 걸 배웠죠? 판별식이라는 걸. 판별식에 원래 앞에 붙는 용어가 있죠. 뭐였죠? 그쵸.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고 오늘 배우실 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우실 것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예요. 그런데 얘네가 약간 뭐 학습을 하는 결이 비슷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판별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판별식은 2차 방정식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그냥 판별식이라고 해도 전 세계 어디 가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배우실 근과 계수 관계는 지금은 2차를 배우지만 우리가 요거 다음 단원 들어가시면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도 있고요. 4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 뭐 굳이 하지 않지만 100차 방정식도 근과계수 관계가 있고요. 1000차 방정식도 근과계수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2차로서 끝! 즉 판별식은 언제만 쓴다? 2차에서만 쓴다. 그런데 근과계수 관계는 확장이 되더라.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먼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오늘 하실 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닌 즉 2차 방정식에서 너의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거꾸로 얘를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 사이에 전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거냐면 쟤를 열심히 인수분해를 해왔더니 이런 얘기인 거야. x의 마이너스 알파 x의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게 0, 뒤에 게 0을 풀다 보니까 알파 또는 베타가 만들어진 거죠. 맞지요? 듣고 계시죠? 얘가 알파가 나오고 얘가 베타가 나온 거죠.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얘를 열심히 잘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단지 둘은 결정적인 큰 차이가 있어요. 너를 전개를 하면 1x제곱, x제곱의 개수가 1이지만 얘는 ax제곱이잖아요. 그럼 둘을 똑같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a 그러면 시작이 똑같잖아. ax제곱으로. 그럼 나머지 뒷부분이 똑같아요를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너랑 너는 어떻다고? 똑같다 를 보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얘를 쭉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a x제곱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뭐랑 똑같아? 너랑 똑같대. 그러면 너 a x제곱 bx 플러스 c는 0 야 얘네들이 똑같대. 그럼 이제 단편적으로 눈에 딱 보이게 비교를 할 거야. 이렇게 선생님 A 꼴보기 싫은데 너도 A 없애고 너도 A 없앨게요. 얘를 A를 없앤다는 건 양변을 A로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0이 된 거고요. 밑에 것도 없앤대요. 얘를 A 없애라는 건 그냥 A씩 지우는 게 아니라 양변을 A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에 대한 X에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아래 식이 똑같습니다니까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정리가 되냐면 얘들아 알파와 베타를 너의 근이라고 했을 때 알파의 더하기 베타가 누구냐면 여기 있네요. 너가 너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너라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넘겨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건 a분의 c네요. 그럼 둘에 대한 곱 알파 베타는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얘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필수 암문입니다. 근과 계수 관계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요. 외울 것도 없어.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x제곱 들어온 거부터 먼저 볼까요?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는 0 4라고 할까요? 4는 0 이렇게 썼어요. 니네들에 대한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얼마인 거예요? 너분의 너의 부호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두 근의 곱은요. 너분의 너를 그대로 갖다 쓴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즉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돼요? 너무 쉽죠? 별거 없어요. 되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있어. x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5. 두 근의 곱은 1. 왜? 최고차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너 부호 바꿔서 쓰고 너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너네 꼭 외우세요는 아닌데 플러스 하나 더 써볼게. 이거는 고등학교 10명 학생들 중에 고등학생들도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외우면 꽤 괜찮은 공식이라서 자 보시면 근과 계수 관계 알파 베타에 대한 합도 있고 곱도 있잖아요. 얘들아 합이라는 건 합과 곱의 사칙 연산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합과 곱이 빼기 나누기가 갖고 있지 않은 너희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합과 곱 뭐가 있냐면 잘 생각해봐. 2하고 3이 있대. 2하고 3 합과 곱이 차와 나누기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보세요.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똑같고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가 똑같죠. 이해됨? 즉 뭐가 성립한다? 이건 뭐지? 자리 교환하는 법칙. 무슨 법칙? 오 정확히 알고 있네요. 힌트도 안 줬는데.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교환 법칙. 덧셈,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근데 뺄셈과 나눗셈은 2 빼기 3이랑 3 빼기 2랑은 답이 달라요. 그렇죠? 나누기도 다르죠. 3분의 2랑 2분의 3은 엄연히 다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 차 공식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야. 봐봐. 서장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만 키가 서장훈이랑 나의 키 차이를 한대. 예를 들어 30cm라고 합시다. 서장훈이랑 선생님의 키 차이는 30이야. 그럼 나랑 서장훈의 키 차이는 마이너스 30이라고 합니까? 그냥 3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례껏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또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더라도 마이너스 30이면 뭘 해? 마이너스를 떼고 얘기하죠. 즉 차이라는 건 절대값을 표현하는 구조예요. 즉 두 근의 합, 곱, 차 공식까지를 같이 외워두자. 차는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서장훈과 나의 키 차이 같은 느낌이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근이 만약에 1하고 5야 그럼 얼마가 나오게 만들어내는 거야? 4라는 뜻을 내포하는 거야. 1하고 5든 5하고 1은 4칸 차이 나잖아요. 4. 그걸 얘기하는 공식이에요. 생각보다 유용하게 많은 곳에서 쓰이는데 이 새끼들이 그렇게 안 외워요. 그래서 맨날 내가 얘기하거든. 자, 3등급
그러니까 4, 5, 6, 7, 8, 9 등급까지는 요것만 외우세요. 근데 내가 1, 2, 3이 되고 싶어? 이것도 외우세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 극단적으로. 아 이거 외운다고 뭐 갑자기 1, 2, 3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좀 복잡해. 얘네들보다는 복잡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애들이야.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지금 외우라는 뜻 아니야. 어차피 공부할 거 지금 한 번 더 공부해 놓으세요야. 그러니까 습관이야. 근각일수 관계는 합곱이 아니라 합곱차까지. 막 어디에 가서 막 선생님이 얘기해. 자, 근각일수 관계는 합과 곱이 있어요. 그러면 아는 척하라고. 차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 선생님이 잘 모르시네요. 아시죠? 그래서 합도 곱도 차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합시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집엔 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이것도 이참에 공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끝! 이게 근과 계수. 그러면 선생님 근과 계수 관계는 언제 주로 씁니까? 라고 하잖아? 그러면 문장 속에 이 단어만 있으면 돼. 설레임, 두근. 다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 1과 알파다. 알파와 베타다. 뭐 5와 마이너스 1이다. 두 근이 있는 즉시 그 다음 문제 읽어볼 필요가 없어. 일단 뭐 쓰고 가? 합과 곱 써놓고 문제 출발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교재에 토익젬플 자, 만약에 253번 보시면요. 다음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1번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까지 눈알이 가기도 전에 어디에서 딱 멈추는 거야?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에서 딱 멈추고 밑에 건 문제 1번, 2번, 3번 거들떠도 보지 말고 뭐부터 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써놓고 눈알이 1번과 2번과 3번에 가시면 돼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두 근이 나오는 즉시 무조건 근각계수 관계 써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헐? 밑에 거 계산 안 할게. 여러분들 촉촉촉 곱셈공식의 변환이니까 해보시면 되겠죠? 255번 다음 주어진 2x제곱에 마이너스 mx에 플러스 12는 0의 두 근이 3대1이에요. 근이 3대1에 해. 자, 조금 더 또 멋있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이 3대2면 근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3이고 2일 수도 있고 30이고 20일 수도 있고 300이고 200일 수도 있고 6이고 4일 수도 있고 또 뭐 있어? 뭐 4배 해볼까? 10이고 8일 수도 있죠.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봐봐. 야, 30과 2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00과 20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6과 8일 수도 있겠죠? 뭐 12와 누가야? 자, 여기요. 8.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이게 뭘 뜻해? 뭘 곱하는 거야? 10을 곱한 거 아니에요? 10 곱해서 100 곱하면 2 곱하면 4 아니지 맞죠? 4 곱하면 근데 우린 뭘 곱해야 될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는 거 그냥 이런 애들 중 이런 거 같은 것들 아니겠어? 두 분이 뭘 곱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근이 3대2다 라고 하면 뭐라고 쓰냐면 두 근을 3알파 또는 3K 또는 2K 또는 3알파 또는 2알파라는 걸 써요. 이해돼? 여기다가 3알파 2베타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같은 10을 곱하든 1을 곱하든 같은 값을 곱해야 되니까. 근데 같은 값을 곱하는 알파벳이고 수학에서는 서술을 쓸 때 K는 내가 정한 거잖아.
내 마음대로 갖다 쓴 거죠. 어떤 애는 t 써도 되고 어떤 애는 알파고 맞죠? 어떤 애는 a고 내 마음대로 숫자를 썼는데 이때 쓰는 k가 누군지를 써주셔야 돼요. 서술형에서 3대2일 때 3k, 2k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이 k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례식에서 쓰는 몇 배를 표현하는 값이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비례상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할 때 또 하나 용어 알아봅시다. 이해함? 몇 대 몇을 주는 얼마 곱할지 모르는데 그 얼마 곱한다라는 걸 문자로 쓰는 그 문자를 보고 우리는 비례식에서 쓰이는 어떤 숫자라고 해서 비례상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풀이에 보시면 3알파, 2알파라고 적혀있네요. 그쵸? 밑에 보이시죠? 1번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3알파, 2알파라고 한다. 그때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알파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비례상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례상수.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이 이렇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뭘 써? 또 두 근을 알아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3알파에 플러스 2알파는 5알파 이렇게 쓰지 말고 근과 계수관계 식을 완성해요. 근과 근의 합은 너분의 너의 부호바꾼 거 2분의 m이다. 근과 근의 곱은 3알파에 곱하기 2알파는 너분의 너의 그대로다. 6 이렇게. 따라서 알파 제곱이 1이래요. 그럼 알파는 플러스 1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 뭔가 조건이 있었겠죠? 없네요. 그럼 그대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알파가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 5알파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되는 게 m이라는 값은 양면에 2 곱하시면 10알파가 되겠네요. 즉 m은 뭐 또는 뭐예요? 1 집어넣으시면 10 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문제 조건에서 뭐 다른 거 걸러낼 게 뭐 있을까요? 다른 얘기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양수음수 없으니까 따라서 m이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별거 없어요. 그 밑에 있는 거 두 근의 차가 4래요. 그럼 선생님 이건 안 풀 거야? 두 근의 차가 4래. 그럼 뭘 써? 한 근이 알파래.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두 근의 차가 4래. 알파 플러스 4. 선생님 저는 알파 빼기 4 할래요. 아무 상관없어. 답 똑같이 나와. 어떻게 똑같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만약에 이 문제를 위에 것처럼 푼 친구가 알파가 만약에 1이 나온 친구가 있대요. 그럼 밑에 친구는 뭐가 나올 거냐면 5가 나올 거예요. 알파 값이. 그럼 결론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왜? 얘는 근이 뭐 또는 뭐가 나오는 거야. 1 또는 5가 나오는 거죠. 알파가 1 나온 친구니까. 근데 이렇게 푼 친구는 갖다 대입하시면 또 뭐 또는 뭐 나와. 5 또는 1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알파가 중요한 게 알파는 우리가 만들어낸 알파벳이잖아요. 결국엔 그는 1 또는 5나 5 또는 1이랑 똑같은 거니까. 차이라는 건 너랑 너를 풀어도 되고 너랑 너를 풀어도 되고 선생님 저는 좀 빡세게 풀래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맞니? 얘네 둘도 차이가 얼마나? 4만큼 차이 나잖아. 이렇게 풀어도 돼. 내 마음이야. 선생님 저는 알파 빼기 100이라고 풀고요. 알파 빼기 96이라고 풀게요. 아 이렇게 풀어도 다 똑같이 나와요. 단지 개똥 바보 멍청이지만 응? 상관없다고. 뭘로 쓰든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시면 되고. 자 256번 보세요. 256번 이거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풀어봐야 되니까. 자 방금 선생님 얘기 드린 요거네요. 그쵸? 두 근의 차 256번 3x제곱에 마이너스 mx에 플러스 12는 0이더라. 자, 보시면 너의 근을 안 알려줬어요. 그래도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고요. 두 근의 차라는 뜻은 누가 큰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라는 건 절대값을 뜻하는 거고 이렇게를 알려줬대. 그러한 m의 값을 구하십시오. 원래 정상적인 풀이법은 뭐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이걸부터 쓰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m이고요. 알파 베타는 너분의 너 그대로니까 4예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널 알려줄 게니까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값이 3이래. 그래서 우린 이걸 써요. 야 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이랑 같아지려면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자기 자신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얘 그냥 괄호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똑같고 가운데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베타니까 뒤에다가 뭐 써줘야 돼?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써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바꿔치기 하는 거야. 알파 빼기 베타 덩어리 제곱은 아니 덩어리는 누구? 3. 그럼 좌변 9. 우변 너 9분의 m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너 마이너스 16 이렇게 푸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이런 것도 계산하는 스킬 좀 배우자. 자 넘어가요. 25가 된 거죠? 9분의 m제곱은 25니까 m제곱은 9 곱하기 25인데 이거만 죽어라고 계산해 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죠. m제곱 이러니까 따라서 m이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곱하기 25인 거고 곱하기는 따로따로 나올 수 있죠. 9는 얼마로 나오는데? 3. 25는 5로 나오면 되니까 3과 5에 대한 곱이니까 15.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편하죠. 이거 9 곱하기 25 해놓잖아? 그럼 또 값 겁나 크잖아요. 얼마 나와요? 225죠? 그럼 또 뭐 해야 돼? 이 루트 안에 있으니까. 또 막혀요. 또 이거 또. 여기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풀겠죠? 이게 지금 뭐야? 교과서적 풀이 방법.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차가 3이라고 차 뭐냐면 절대값 a분의 3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 3, 12, 12죠? 12제곱 이해됩니까? 그러면 너 넘어가시니까 9죠? 는 루트 m제곱에 마이너스 12에요. 되고 계시죠? 양변 제곱해요. 그럼 9제곱이 되겠죠? m제곱에 마이너스 12 이거 제곱이 되겠네요. 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어? 따라서 m제곱은 얘를 계산하시면 넘어가시면 144에 99, 81 그럼 아까 했으니까 225 될 거예요. 따라서 m의 값은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5더라. 이런 식으로. 그럴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유용한 데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더 또 쓰여?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257번처럼 우리가 거꾸로 글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만들면 돼.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처음에 선생님 알려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래요.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빨리 뭐 하냐면 니네 합부터 구해. 둘의 합은 얼마야? 루트 2 루트 2 죽으니까 4. 둘에 대한 곱은 얼마예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4에 빼기 2니까 2죠.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x제곱에 합은 바꿔서 되고 4x. 곱은 그대로 와야지.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3이었대. 그럼 이렇게 하고 3 달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3x제곱에 12x에 6은 0입니다. 이렇게 답 쓰시면 돼요. 최고차함이 3이라고 하면. 이해돼? 이거를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냥 만들어 볼게. 근이 5하고 마이너스 1이었대. 그런 방정식을 만들래.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도 돼. 이해돼? 너라는 근을 갖고 있다는 건 이러한 인수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전개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우린 그러지 말자고. 어떻게 하는 거야? 두근의 합은 얼마야? 4. 그럼 도 바꿔서 쓰고 두근의 곱은 그대로 갖다 쓰자고요. 다이렉트로 오게. 왜? 이런 거는 이렇게 쓰려고 생각해봐. 저 근이래. 그러면 x에 빼기 2에 빼기 루트 2 얘를 갖고 있는 근이죠. 그 다음 너를 갖고 있는 애는 x에 빼기 2에 플러스 루트 2잖아. 이거 전개를 어느 청년이 하고 있어. 남들은 벌써 이거 이렇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두 근을 갖고 식을 만들 때는 인수정리라고 하죠. 인수분해를 거꾸로 하듯이 만들고 전개하지 마시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드세요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 259번 볼게요. 우리 아직 어려운 거 시작 안 했어요.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 푸는 거예요. 자, 259번은 x제곱에 마이너스 5x의 플러스 7는 0의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고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갖고 있는 애 1번. 2번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갖고 있는 애. 그러면 느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제곱 얘와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래요. 그럼 빼! 그리고 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의 x 합의 부호 바꾼 것과 플러스 둘에 대한 곱은 그대로 는 빵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갖고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둘에 대한 합 닫고 x 플러스 둘에 대한 곱 알파 제곱에 곱하기 베타 제곱 는 빵 이렇게 세우면 끝나요. 그럼 결국 우리한테는 뭐 구하라는 거야? 야, 너 이거 얼마고 너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계산하시면 되죠? 너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2고요. 너는 알파 베타에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1이죠. 선생님이 그랬죠? 문제 보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두 근이 나오면 일단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야. 너 얼마? 5. 너 7. 이렇게 했죠? 갖다 넣으시면 되죠? 5 집어넣어서 x제곱에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x 7 넣고 5 집어넣으시면 13 는빵 끝. 이해돼요? 빨라? 괜찮죠? 괜찮아요? 저 앞이 보여요? 네. 얘도 똑같아. 얘가 조금 더 지랄맞게 생긴 것 뿐이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붙여주시면 되죠. 그럼 너는 누구예요? 알파 베타의 제곱으로 쓰시면 되죠. 이것도처럼 촉촉촉 집어넣으면 끝. 괜찮아? 별거 없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혈내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선생님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어떤 근 하나가 2 플러스 3i가 나왔대요. 그럼 또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3i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어요. 또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하나만 알려줄 테니까 나머지 거 찾아서 근각에서 그런 게 쓰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자, 넘어가셔서 101페이지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여기 부분을 엄청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1페이지의 타이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의 별표를 100만 개 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까만색 부분 박스 있잖아요.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 박스 부분이 있죠. 거기 별표 쳐놓고 얘는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라고 써놓으세요. 아니면 암기 x 이해라고 써놓든지.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까먹을 거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꾸역꾸역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구나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어요. 진짜 어려워. 근데 어렵긴 어려운데. 그리고 얘는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까? 시뻘건색으로 수능 써놓으세요. 수능. 고1 책에다가 수능이라는 표현은 뭐 얼마나 쓰겠어. 근데 이거 무조건 수능 대박. 수능 대박. 안 나오면 그해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하는 수능 만드는 평가원 쓰레기. 응? 그러니까 그만큼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자,
볼게. 타이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예요. 자, 잘 봅시다. ax제곱 bx 플러스 c는 0, 최고차항 계수인 a는 0이 아닙니다. 그때 너희들의 근을 나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알파와 베타가 어떨 땐 뿔 뿌리고 어떨 땐 마마고 어떨 땐 뿔마고 어떨 땐 0 뿌리고 어떨 땐 0마고 어떨 땐 0도 될 수 있고, 그죠? 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세 종류를 지들끼리 막 돌려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 하재. 엄청 많겠지. 이해되시죠? 총 몇 가지 있냐면 9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봐. 다 써볼까? 뿔뿔? 뿔마? 뿔령? 그럼 얘 뿔 종류죠? 그럼 또 뭐 있냐면 0뿔, 0마, 00, 마뿔, 마영, 마마 이렇게 있겠죠. 잠깐만. 안녕? 안에 머리카락 같은데. 자, 이만큼에 대한 걸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면 돼.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거냐면, 태양아, 나 뭐 물어봐도 돼? 물어볼게. 양수랑 양수야. 혈서처럼. 자, 양수랑 양수였어요. 둘 더하면 뭐? 곱하면. 그렇지, 잘하네. 이걸 누가 외워? 그쵸? 아, 나 자꾸 주머니에 손 집어넣는 거. 응? 누가 외워? 그냥 이해하면 돼.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래.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모르죠? 그러니까 못 써먹어요. 더하는 거. 근데 둘은 곱하면 어때? 그렇지.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가치가 없어요. 자, 출발해볼게.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양수 생각해 봅시다. 모두 양수예요. 모두 양수.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양수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양수라는 건 수직선에서 0 오른쪽에 찍히면 양수인데 얘는 갈 공간이 없어요. 양수 아니야. 그냥 너는 양수든 음수든 플러스건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 말은 알파와 베타가 양수라고 표현하는 즉시 일단 어떤 울타리에 들어가냐면 복소수에서 어떤 울타리에 들어가는 거야? 실수라는 거 안에 들어가는 거야. 모두 양수래. 그럼 일단 전제 조건은 실수, 즉 실근이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조건 따지셔야 되는 건 첫 번째가 판별식입니다. 모두 양수래. 그럼 판별식이 어때요? 0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 조건에서 다음 방정식의 두 실근이 서로 다른 양수이다. 서로 다른이라고 하면 1, 3, 뭐 50 이런 거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그런데 서로 같다라는 말이,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으니까 등호가 붙어야 되는 거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등호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서로 같다, 서로 다르다 이런 표현. 즉 서로 다른 양수 하면 요거 가리고 풀어야 되고, 그냥 모두 양수근을 갖는다 그러면 3, 3처럼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등호를 붙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모두 음수 하면 음수여도 어쨌건 뭐야? 실수니까 얘도 똑같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셔도 되고 어떨 때는 같다라는 표현도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무호, 즉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를 뜻하죠. 그때는 더하기는 판별식은 무조건 뭐 되겠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어쨌건 뭐야? 다른 애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판별식은 0보다 크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두근의 합 써봅시다. 두근의 합.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쉬워. 모두 양수야. 합 얼마야? 양수겠죠. 합 양수. 근데 합이 뭐였지? 근거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너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외우는 거 아니라고. 양수 더하기 양수는 당연히 양수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걸 외워야죠. 근거계수 관계. 두근의 합은 음수야. 그럼 합도 음수겠죠. 서로 다른 부호예요. 알 수 있어 없어요? 서로 다른 부호는 더한 게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겠죠. 그럼 얘는 모르는 거지. 그 다음 둘에 대한 곱은 양수야. 그러면 곱 근거계수 관계 A분의 C죠.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죠. A분의 C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상식이잖아요. 서로 다른 부호야. 음수랑 양수랑 곱한데 뭐야? 얘만 음수겠지. 양수 음수 곱하면. 됐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시시하죠? 하나 추가 좀 합시다. 뭘 추가할 거냐면 여기다가 추가하자.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합 조건을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간혹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 쓰냐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3하고 마이너스 5는 서로 다른 부호인데 합은 어때요? 합이 얼마 나와? 음수 나오죠? 그런데 10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둘의 합은 양수 나오죠. 나는 서로 다른 부호지만 양수다 음수다를 조건을 내걸 수 있어. 뭐라고 내거냐면 너네는 음수거든요. 둘 더하면. 왜 음수냐면 마이너스 갖고 있는 숫자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5를 갖고 있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숫자를 표현하는 게 뭐야? 절대값 아니야? 너에다가 절대값 쳤을 때랑 3에다가 절대값 쳤을 때 누가 더 커요? 음에 대한 제곱수 절대값. 그쵸? 너의 절대값 한 것이 너보다 크잖아. 마이너스가 갖고 있는 놈에 대한 절대값 값이 더 크면 음수 나오겠죠? 너랑 너를 절대값 했을 때 양수에 대한 절대값을 음수에 대한 절대값보다 크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겠죠. 둘 더하시면. 즉 여기는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조건을 줄 때가 있어. 야 이거 모르지? 그럼 내가 조건 줄 테니까 맞춰봐. 하면서 뭘 주냐면 양의 절대값 와 음의 절대값 쓰임 대소를 알려주면 이해되니? 양의 절대값이 더 크대. 어려운 말 아니야. 양의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를 갖고 있는 숫자 얘기하는 거니까. 양의 절대값이 더 크면 둘에 대한 합은 뭐야? 양수. 음의 절대값이 더 크대. 그게 무슨 말이야? 음수를 갖고 있는 숫자 얘기하는 거야. 음의 절대값이 더 큰 거, 양의 절대값이 더 큰 거. 음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그럼 우리 그때 무슨 조건 써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아요. 양의 절대값이 더 크대.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두근의 합이 뭐해? 0보다 커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런 건 추가 조건. 보통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 나와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박스에 보시면 이 조건 있고 이 조건 있죠? 세 개 조건 있죠? 얘도 세 개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부호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쟤 있어요? 판별식? 근데 위에 두 개는 판별식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너네한테 설명 안 해도 돼. 야 이건 그냥 이거만 해도 돼 라고 해도 되는데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는데 왠지 알고 가야지. 잘 봐요. 판별식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저 판별식을 D라고만 안 쓰고 판별식을 제대로 쓰면 B제곱 마이너스 힘이 나만 들었나?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잘 안 보인다. 크게 쓰자. 판별식이라는 건 B제곱의 마이너스 4AC예요. 그것이 0보다 크고 자 A분의 C가 0보다 작다. 지금 이 조건과 이 조건 두 개를 쓰세요 라는 문제인 거거든. 뭐로 나오면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라고 나오면 얘네 두 조건을 쓰는데 자 잘 봐요.
A분의 C, A는 0이 아니야. 그쵸? A는 0이 아니에요. A분의 C, 뭐와 뭐를 나눴는데 0보다 작다라는 건 A와 C가 부호가 어떻다는 뜻이야. 부호 다르다 아니야? 너가 뿌리면 너가 마여야, 뿔분의 마여야 전체가 음수가 돼서 0보다 작겠죠. 마분의 뿌리여야 되잖아요. 뿔 뿌리면 뿌리고 마하면 뿌리잖아. 그러니까 니네 둘은 부호가 달라지. A랑 C랑 부호가 다르면 A 곱하기 C도 부호는 뭐예요? 너가 성립한다면 자동으로 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놈에다가 마이너스 4를 또 곱했어. 그러면 얘는 얼마야? 플러스겠지.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계속 물어보는 것 같은데 선생님 손 다 지웠어? 왜 안 보여? 우리 눈엔 비정만 보여. 제곱의 범위 뭐였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곱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애들이 뭐라고 자꾸 대답한다고? 크다라고 자꾸 틀린 대답을 한다고. 제곱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즉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에다가 확실히 0보다 큰 걸 더하면 얘네는 늘 어떻겠어? 0보다 클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내가 하는 거냐면 이게 성립하잖아? 그럼 너로 인해서 너가 확정이 되고 너로 인해서 얘네가 확정이 되고 얘네로 인해서 얘네가 늘 0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굳이 너를 가지고 얘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야. 왜? 당연하니까. 너는 앞으로 당연하니까 너 이제 안 할 거야. 뭘 하면? 너만 확정된다면 너는 자동으로 0보다 커. 그러니까 난 이거 안 쓸 거야 라는 뜻인 거야. 그냥 멍청하게 공부하면 그냥 서로 다른 부호 요거만 곱만 쓰면 돼. 야 판별식 왜 안 써? 라고 하면 대답할 줄 알아야지.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A와 C는 부호가 다르고 A와 C가 부호가 다르면 A, C가 부호가 다르고 마이너스 4AC는 플러스가 되고 제곱인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다가 양수를 더하니까 전체가 자동으로 양수예요. 그러니까 너가 성립하면 넌 자동 양수니까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푼다고 답 틀리지 않아. 답 똑같이 나올 거야. 그냥 시간 쓰고 낭비한 거야. 자, 결론은 이런 거예요. 모두 양수일 때는 판별식, 합, 곱. 모두 음수일 때 판별식, 합, 곱 쓰셔야 되고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뭐만 쓰면 돼? 곱만 쓰면 돼. 단 절대값에 대한 추가 조건이 있으면 합에 대한 전제 조건도 쓰세요 라는 뜻인 거고요. 얘는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만 뭐 하면 돼? 이해하듯이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응? 문제 풀어볼게. 이제 끝났어. 자, 263번 풀어볼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에 대한 x에 플러스 m에 플러스 5래요. 눈빵. 두근이 첫 번째 1번 양수래요. 자, 풀어볼게요. 양수. 첫 번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문제 다시 읽어봐. 서로 다른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지.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면 이렇게 돼야 돼. 지금 1번 문제 잘 읽어봐.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러면 같은 양수일 수도 있어? 맞죠? 그럼 여기에다 뭘 붙여야 돼? 등호도 붙이고 문제풀이 해야 돼. 등호도 붙이고.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이거 안 배웠는데 일단 해볼게.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4m 붙죠?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 풀 줄 알아요? m 플러스 4 인수분해 하시면 m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요. 이거 수직선에서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마이너스 4와 4의 바깥쪽? 작은 거보다 작고. 네.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저 뒤에 가서 2차 부등식 가야 나오긴 해요. 네,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선생님 이걸로 얘기하면 또 한 2시간 써야 되거든. 이 얘기하면 이렇게 커요? 그럼 바깥쪽 두 덩어리. 작다. 또
또는 크다. 이렇게 두 덩어리. 크면 이렇게 작으면 안쪽 한 덩어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세하게는 다음번에 얘기 드릴게요. 두 번째. 얘 썼어요. 뿔뿔이야. 그럼 더한 거. 두근의 합. 부호 바꾼 너. m 더하기 2. 얘도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죠? 더하기 더하기면 더하기 2죠. 그럼 m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마이너스 2보다 뭐합니다?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근의 곱. 너분의 너. 그대로. m 더하기 5. 두근의 곱은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0보다 커야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5는 여기 있겠죠. 큽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조건 3개의 부등식에 어딜 잡냐면 공통범위야. 조건 몇 개였어? 조건 3개죠? 그러면 라인이 3개 겹치는 곳을 찾으면 돼. 여기 라인 몇 개야? 너 혼자죠? 요 공간은. 라인 하나짜리, 라인 하나짜리. 여기 라인 2개 있죠? 라인 2개, 라인 2개, 라인 2개, 라인 하나. 라인 2개, 라인 2개, 라인 2개, 라인 2개. 오! 예, 3개, 3개, 3개. 따라서 여기를 내자. 따라서 최종 m이라는 값은 어때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답 되는 겁니다. 조건이 3개면 하나, 둘, 3개 지나는 공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2번은 똑같은 구조니까 2번은 생략하고 3번 띡 풀어볼게요.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부호래요. 서로 다른 부호. 판별식, 합, 곱, 해. 서로 다르면 판별식 당연히 뭐라고? 양수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서로 다른. 왜? 널 쓰면 너 자동으로 나온다고. 널 쓰면 널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생각할 가치가 없고요. 합은 모르니까 못 쓰는 거야. 부호가 다르면. 곱은 얼마예요? 썼더니 곱은 얼마? m 플러스 5죠. 근각계수관계에 의해서. 근데 곱은 뿔 맞은 맞뿔이면 서로 다른 부호면 곱은 음수. 끝! 따라서 3번의 답은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끝입니다. 편하죠. 그래서 저렇게 잘 문제를 안 내요. 다음 넘어가 보시면 265번 문제 볼게요. 나올 거면 이렇게 나와야죠. 256번 보시면 265번 x제곱에 플러스 2의 n-1에 대한 x에 플러스 n-3는 0인데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요. 그럼 부호가 다르다는 건 두근의 합은 알 수 없지만 두근의 곱은 얼마야? 너 n-3 그것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죠. 서로 다른 부호니까. m은 3보다 작네.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이 문제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절대값 조건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요거. 문제 읽어보시면 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래. 은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클 때. 즉 숫자만 놓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음수의 절대값. 즉 음수 있는 놈의 숫자가 더 커 라는 뜻이야. 이해돼? 마이너스 5랑 3 막 이런 뜻인 거죠. 그럼 둘 더하면 뭐 나와요? 음수 나와요. 그러니까 너도 쓸 수 있어. 너분의 너의 부호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2의 m-1이라는 그놈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인데 음수 쪽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즉 둘 더하시면 음수가 나올 거야. 이 뜻이죠. 그러면 얘까지 포함시키시면 얘 마이너스 2 날리시면 부등방향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러면 m-1이 어때요? 0보다 커야 돼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되니까 따라서 m은 1보다 커야죠. 그럼 공통범위니까 m은 3보다 작아요. 이렇게 m은 1보다 커요. 조건 2개 이렇게니까 두 선이 지나가는 공간. 따라서 최종적으로 m이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습니다가 답이 되는 거지. 어렵지요? 267번 바로 밑에 있는 건 선생님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밑에 있는 거 잘 봐봐. 뒷부분 읽어볼게요.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다르대. 절대값이 같대. 즉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가 달라.
이런 거죠. 5랑 마이너스 5 같은 거잖아. 3이랑 마이너스 3 같은 거야. 그럼 그들의 특징은 뭐겠어? 더하면 0.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만 한대요. 쓸게. 2를 더하면 0. 근데 근거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m제곱에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8이 두 근의 합이죠? 너가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5 플러스 5면 0이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2에 4에 밑에 마이너스에 의해서 m의 값이 뭐 나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4 나오죠? 둘 다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합도 합이지. 합도 0이겠지. 그런데 곱은 뭐야? 곱은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m 플러스 2잖아. 곱은 뭐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부분이니까. 음수 나와야죠. 그런데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뭐 나와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2 더하기 2에서 4 나오니까 너 양수 나오네. 너는. 그럼 탈락되지. 4 집어넣으시면 빼기 4에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 나와서 넌 통과. 즉 답은 m은 4다. 이렇게 정리해요. 되고 계십니까? 끝났어요. 자, 우리 이 책은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거. 다행이네요. 그래도 있으면 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함수 파트 가시면 또 근의 분리라는 영역을 좀 더 다뤄요. 근의 분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99%의 학생이 어려워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계속 가요. 그러면 귀신 마냥 계속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요. 나는 대학 갈 거라고. 아니야, 가지 마. 이렇게. 연기가 별로인가요? 좀 더 리얼하게. 가지 마.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꽤나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답 정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또 잘 이해 안 되거나 선생님이 좀 빠르게 해서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은 제발 영상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일찍 와서 질문도 하고 나가서 질문도 하고 비록 우리 아들은 집에서 놀고 계시지만 우리 아들의 친구인 너희들은 내가 아까 좀 전에도 영상 전화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네랑 똑같은 동갑이 구글을 설날에 스키장 가고 있는데 구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사줬는데 구글 끼고 아빠 택배 왔다고. 그래서 아빠는 네 경쟁자들 가르치러 간다 하고는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의 경쟁자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아들보다 조금만 덜 잘하게 잘하세요. 그러셨죠? 네. 과제는 조금만 낼게요. 제발 부탁인데 왜 조금만 내는지 아셔야 돼요. 왜 조금만 내겠어요? 그게 아니세요? 앞부분 복습 좀 하라고. 다음 시간에 처음부터 시험이잖아요. 처음부터 복습하라고. 숙제는 수학 3파트 페이지 104페이지에서부터 맞죠? 유지 안 푸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건너뛸 거예요. 실전 연습의 스텝 1 106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텝 1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진짜 조금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플러스로 하셔야 되는 게 1단부터 제발 복습하세요. 아쉽죠? 다음 시간 테스트
우리 학원에서 제일 큰 시험 방학 동안에 1차로 보는 인물고사가 있고요. 얘는 여러분들 상처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성적 다 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 전체 중3 걸어놓을 거예요? 걸진 않죠. 몇 문제예요? 아, 자, 고1, 고2들은 다 한 과목씩만 봐요. 자기 학년 거. 그런데 중3, 중2, 중1까지 중등부들은 전부 다 2과목씩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1 15개, 수상 15개. 그렇죠? 화이팅! 그리고 혹시라도 종합 문제로 선생님 저 공부 한번 하고 싶은데 프린트 좀 뽑아주세요. 필요한 친구들은 오세요. 선생님이 문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드릴게요. 내가 다 주려다가 오는 사람만 주려고. 그게 거기서 출제된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싹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선생님이 50